현대차가 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꾸 상장 얘기를 자꾸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 관심이 많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왜 상장을 빨리 하지?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금방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삼성 SDI 밸류체인이 강한데 시가총액이 견조하면서도 가급적 흑자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유일하기 때문에 배터리 3사에다가 고루고루 글로벌 1위 점유율 1위 기업인데 핵심 소재가 될 거다. 이 속에 품고 있는 모멘텀이 많아가지고 LNF 같은 경우 이제 LF 배터리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어떤 기업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굳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LNF에 대해서는 이제 LF 배터리 소재를 납품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또 댓글에서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LNF가 추세가 꺾기 전까지는 그냥 응원만 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안타깝게도 못 움직입니다. 예, 저 역시도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가 적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좀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뭐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인데 확실하게 투자분들께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보다 앞으로 잘할 기업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완성셀 중에서는 삼성 SDI 밸류체인이 강한데 소재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소재가 강하다. 밸류체인이 강하다. 그래서 이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수급 동향이라든가 투심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에 상반기에도 흑자로 전환된다는 뉴스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LP 배터리 소재를 납품한다는 거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기술적 위치도 사실 삼성 SDI처럼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괴리 이동평균선과 주가 간의 어떤 이격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과 이 반도체 소재 덕분에 2차전지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2차전지를 보면서도 장비주도 그렇고 뭐 소재 기업들도 그렇고 오로지 2차 전지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반도체를 하다가 이제 2차 전지까지도 같이 곁다리 온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 좀 위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역시 제가 4종목 중에서 2종목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2종목은 실적이 일단 견조하게 찍혀 있는데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성장 모멘텀이 부각받을 때는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순하게 오로지 딱 뭐 2차전지 소재 기업, 뭐 리튬 기업, 근데 뭐 시가총액이 1,500이 안 되고 뭐 적자 나고 있는 기업 이런 종목들은 뺐고요. 시가총액이 견조하면서도 가급적 흑자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뭐 분기로 적자가 잠깐 나온 종목들도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이 기업은 뭐 중장기적 보유하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맥이라는 종목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알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사실은 이제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사마알루미늄, 뭐 남선알루미늄, 뭐 조일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2차 전지용 알루미늄과는 크게 관련이 있고 알루미늄과 관련된 소재를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은 뭐 조일 알루미늄이나 사마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확실하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케이스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알맥이 유일하기 때문에 관련주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알맥이 보니까 배터리 3사에다가 고루고루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맥을 왜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늦게 소개시켜 드렸는지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GM과 이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의 아이오닉5랑 EV6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랑 SK온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비안과 이제 리비안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리비안 배터리를 삼성 SDI가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배터리 3사랑 모두 다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실적 보면은 분기별로 적자가 살짝 찍힙니다. 그래서 SK온이 좀 불현듯 나오더라고요. 이 기업은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전방 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네. 약간 불친절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거래대금 괜찮고 수급 괜찮으니까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전에 전고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고체라고 해가지고 전고체에 들어가는 뭐 미싱 장비나 장비 기업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재 기업도 사실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데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도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그래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대장이다 보니까 좀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게 좋은데 네. 제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전고체 관련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2025년 상반기에 전고체 배터리용 동박을 개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 2025년 11월 작년 11월에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럿 생산 라인을 완성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이제 전방 기업들한테 납품했다.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게 저는 늘 아쉬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항공 기업들 중에서 스페이스 X에다가 이미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게 양산이 돼야 실적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PI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스페이스 X 실제로 발사할 때 그들도 아직 양산 단계 아니니까 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갖다 줬는데 제품을 갖다 준다고 해서 뭐 4배, 5배 가격 쳐주는 게 아니고 그들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을 주다 보니까 실적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 소재를 거의 개발한 지가 뭐 9개월, 1년 넘었고 그 전방 기업도 CF 갖다 준다고 했으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 삼성 SDI가 전방 배터리 기업한테 물품을 갖다 준 거 우리가 이만큼 물품을 갖다 줬어. 근데 이거를 말을 못 한다는 거는 정말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실적이 코딱지만큼이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게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랑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실적에 기반해서 막 가치 평가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기대감에 거래대금 실리면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매매한다. 이런 분위기니까 일단 롯데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 비중 늘고 있고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좀 윗골 달리 음봉이지만 눌림목 공략 가능하신 분들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공략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탑픽을 사실 동원 시스템즈를 갖고 왔는데 네. PI 첨단 소재랑 조금 양분해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PI 첨단 소재는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데 지금 당장 매수해서 한 2주 정도 보유한다라는 마인드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약간 대주전자재료처럼 내가 예기치 않은 이슈가 터지면서 슈팅 나왔을 때 약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해요. 왜냐면은 이 속에 품고 있는 모멘텀이 많아가지고 PI 첨단 소재부터 좀 말씀드리면 국내 유일의 PI 필름 제조사하고 글로벌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도 제가 유심히 많이 안 봤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글로벌 1위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실적이 많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우리가 정말 2차 전지가 대부분 많은 섹터에 쓰이면서 뭐 양극재가 뭐 배터리의 뭐 40%,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가 뭐 60%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동박이나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배터리의 매출의 5%,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 PI 첨단 소재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동박을 만들어서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제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나마 PI 첨단 소재는 지금 갖고 있는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PI 첨단 소재가 시가총액 7천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300억이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가 수익 비율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도 80 넘어가는 기업도 있고 120 넘어가는 기업도 있고 350 넘어가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는 좀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전방산업 고도화에 따라서 이들이 만들고 있는 방막 PI 필름이라든가 뭐 인조 그래파이트 시트용 PI 필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고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만들고 있는 PI 첨단 소재가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 그다음 애플의 폴더블 폰의 핵심 소재가 될 거다. 그래서 아직은 뭐 수주나 이런 것들 안 나왔지만 제가 대주전자재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PI 첨단 소재가 관련 뉴스를 부각됐을 때는 3월 말에 보여줬던 폭발적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숨겨놓은 동원 시스템. 근데 동원 시스템즈가 저는 좀 끼가 많은데 그 끼를
반출하는데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7,300억이고 재무제표 봤을 때는 견조합니다. 근데 동원 시스템즈가 갖고 있는 2차 전지 성장 모멘텀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 동원 시스템즈도 옛날에 2023년, 2024년에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한다고 해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필요한 케이스에 들어간 부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좀 적극적인 행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동원 시스템즈가 3월에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코팅 양극박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은 이 동원식품에서 만들고 있는 뭐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있다가 통조림을 만들고 있으니까 삼성 SDI에서 만들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만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2026년 초반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코팅 양극박을 공개했다. 근데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이들이 신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양산은 언제 할 거며? 그럼 양산했을 때 누가 사갈 거며? 삼성 SDI가 사갈 거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사갔을 때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얼마나 반영될 거냐? 그럼 동원 시스템즈는 일단 3월에 인터배터리 2020에 참가하면서 본업을 통해서 실적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용 케이스에다가 LFP 배터리에 들어간 소재까지 나오면서 네. 저평가 감도 가지면서 앞으로 성장성 보일 수 있는 종목을 판단되니까 오늘의 두 번째 토픽으로는 동원 시스템 소개해 드린다. 거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세 영향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인베스터데이나 현대차에서 주로 발표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현지화에서 미국에서 파는 차들은 한 80%는 미국에서 다 만드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 이슈는 좀 더 점차 사라질 텐데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 현대차 그룹을 주목하는 건 결국 로봇과 자율주행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래야 밸류가 달라지니까. 예, 엔비디아에 준 GPU 5만 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엔비디아가 준 네, 준 건 아니죠 이제. 네, 받을 받기로 한. 네, 사서 그래서 그 6만 장을 사는 것 때문에 네이버 실적이 조금 늘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용이 나가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보통 조 단위로 나가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은 현금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이거 이제 새만금에다 9조 또 투자하는데 정부가 또 지원해주죠. 기반시설 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러면 이 5만 장이 지금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을 텐데 수전해 공장이 없죠 우리나라에 수소 수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를 제대로 된 수소 없죠. 그게 없죠. 지금 네, 없죠. 그거 현대차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거의 메인은 현대차가 한다. 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꾸 상장 얘기를 자꾸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 관심이 많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장은 늦을 겁니다.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정의선 회장이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왜 상장을 빨리 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금방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 가니까.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자동차로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나가야 되고. 그렇지. 네, 펀드가 자동차 펀드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자동차 펀드인데 꼭 보니까 현대차가 제일 비싸네. 자동차 중에. 글로벌 자동차 중에 제일 비싸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규정이 있으면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왜 파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외국인들은 나가야 되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야죠. 네, 로봇 밸류를 보고 사는 테슬라를 샀던 애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 샤오펑을 샀던 애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외국인들이 지금은 주주 교체 시기. 제일 재밌는 거는 공매도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현대차가. 그래요? 네.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습니다. 1등. 한미반도체가 3등 뭐 이런데. 예. 근데 1등인데 중요한 건 주가가 안 빠지죠. 그 얘기는 누군가는 계속 받쳐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베스터데이 기아 CEO 인베스터데이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니까 빠졌죠. 근데 거기 별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기아한테 역할을 줬어요 드디어. SDV 소프트웨어 기반의 비클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로봇택시예요. 그냥 테슬라의 로봇택시를 연구하는 그거를 기아에게 준 겁니다. 현대차는 로봇을 학습시키는 거를 하는 거고 기아는 한마디로
자동차를 학습시키는 걸 준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기아의 역할이 드디어 보였다. 근데 그거하고 실망하고 빠지더라고, 기아가. 실망할 게 아니라 테슬라는 지금 로봇이랑 자동차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동차는 기아가 하고 로봇은 로봇은 현대차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차는 또 수소도 해야 되고, 네, 바쁘죠. 발표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29년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아틀라스를 도입해서 제조 공장에 도입할 거다. 그게 무슨 제가 예측한 대로 맞죠. 거기는 그냥 자동차 로봇 사서 쓰는 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만들면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실망해서 로봇 안 하네 그러고 막 하신 거죠. 근데 SDV가 로봇입니다. 자율주행도 로봇이죠. 예. 이제 새로운 로봇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네, 그걸 하는 거고 현대차는 제조하고 학습 로봇을 그 다음에 기아는 SDV 사업을 이제 한마디로 자동차를 학습시키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더 박차를 가하는 걸로 보이고 현대 모비스는 여전히 뭐 액추에이터 만드는 거.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가 SI 관제 시스템, 기획 개발, 판매, 사후 관리. 한마디로 토탈 관리는 현대 오토에버가 하는 겁니다. 현대차도 도와주고 기아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갈 거고 화신 같은 경우가 자동차 회사 중에 현대랑 친한가 봐요. 예. 로봇의 바디 모듈 이렇게 껍데기 예, 그거 만든답니다. 예, 그거는 직접 계열사는 아닌데 그죠? 예. 그렇죠. 예, 오래된 이제 친구죠. 예. 예, 1차 벤더. 예.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뭐 사야 될까? 현대 글로비스는 없죠, 역할이. 그러네요. 현대 글로비스는 어차피 이 그룹 구조 조정, 구조 개편, 지배구조가 개편 나오면 거죠. 핵심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야금야금 모비스 시총을 따라가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이제 의왕연구소에서 따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가 아마 기지가 지금 의왕에 남으면서 차츰 저쪽 새만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믿고 가진 않습니다. 현대차도 따로 연구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쪽도 좋을 것 같다. 뭐 최근에 뭐 소방서 소방청에다가 예, 불 끄는 로봇 줬던데 로봇 자체만 보면 유니트리가 더 잘 만들죠. 그렇죠. 예. 싸게. 유니트리랑 여기랑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GPU 오만장이 있냐 없냐죠. 그걸로 뭘 해낼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리고 로봇을 그럼 학습을 안 시키고 있냐? 싱가포르 공대랑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지금 어디서 공부하냐면 싱가포르에서 몰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 유학 갔어요, 아틀라스? 거기 현대차 그 조그마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예. 현대차 사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제일 견조하고요. 예. 현대차가 결국엔 올라가야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이제 현대차가 잘 갈 때 그때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클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모비스는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액추에이터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액추에이터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만도도 액추에이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쟁사가 많은 제품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학습이란 AI 학습에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대신에 현대 오토에버 정도는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지난번에 전쟁전에 가려다가 전쟁 나면서 갑자기 그렇죠. 예, 안 그랬으면 한 지금 60만 원 선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56만 원을 언제 돌파하느냐 이걸 보시는 게 맞고 그거 돌파하면 쇼커버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은 예, 공매도가 예, 있으니까. 예, 네.